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시쿠리님 따라왔는데 좀 따라와서 보니까 좀 많은 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정치 그리고 필리핀인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정치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2022년 필리핀에서는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쟁 대선 후보인 레니 로브레도 당시 부통령을 2배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된 것에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1965년부터 무려 21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당연히 부패한 정권으로 변했고 1972년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에는 퇴임 대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의회가 멈추고 야당 정치인이 체포됐습니다. 마르코스는 필리핀 법정을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마르코스 정권 시기는 인권 유린과 부패가 만연했고 필리핀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쌓이게 됐고 필리핀 국민들은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르코스의 부패 때문에 필리핀이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였던 베니그노 아키노는 마르코스 정권에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되찾기로 결심하고 마닐라로 다시 돌아왔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마르코스 정부는 대규모 보안 사항을 내걸며 이를 덮으려 했지만 암살 사건은 필리핀 전역을 흥분시켰습니다. 베니그노 아키노의 죽음은 결국 필리핀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명 국민 권력혁명 피플 파워라 불리는 이 시위는 필리핀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로 결국 1986년 마르코스 가족은 미국 헬기를 타고 하와이로 피신했습니다. 필리핀 시민들의 깨어있는 민주주의 정신이 독재자를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마르코스는 3년 후인 1989년 하와이에서 망명 중 사망했습니다. 유명한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퍼스트 레이디였던 이멜다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디자이너의 사치품을 수집했고 디자이너 신발을 사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마르코스 가족이 떠난 대통령 궁에서 발견된 3,000켤레 이상의 신발은 마르코스 가족의 사치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이멜다와 그의 측근들은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약 100억 달러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 단 40억 달러만이 국고에 회수됐습니다. 마르코스 가족은 1991년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주니어는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어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된 것에 전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의 당선에는 필리핀 젊은이들의 힘이 컸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SNS를 적극 활용해 선거 활동을 했고 그 결과 그를 친숙하게 느낀 젊은이들의 표를 끌어들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최소 1,800개 이상의 자동 개표기가 오작동했고 투표 매수 의혹도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현지인에게 마르코스 주니어의 당선 이유를 물어보니까 돈으로 표를 매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됐고 결국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은 또 있습니다. 현재 마르코스 주니어 정권은 정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필리핀 행정장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전년도 116위에서 단 한 단계 올라간 것에 불구하고 이 순위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 첨령도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임기 재검토 언급, 두테르테 가문과 균열, 현재 마르코스 정권은 개헌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개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필리핀 하원에서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르코스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황당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작년 마닐라 시내에 걸린 이멜다의 93세 생일 축하 대형 전광판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가 정권을 잡자마자 이멜다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된 가운데 그녀가 다시 실세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필리핀도 일본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특히 마닐라 대학살은 정말 끔찍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1945년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마닐라 전투가 벌어졌고 일본군은 퇴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닐라에서 퇴각하던 일본군은 민간인을 상대로 약탈과 학살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마닐라 시민 10만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피해자들도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필리핀 산페드로시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2017년 충북 제천을 찾았다가 소녀상을 본 카타퀴즈 산페드로 시장이 요청했고 우리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소녀상은 단 이틀 만에 빛의 속도로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는 2017년 4월에도 자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자체 제작했던 동상이 일본의 항의로 4달 만에 철거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시민단체는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반대로 한국인들이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필리핀 CNN 채널의 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음식과 어울리는 술을 소개하는 방송으로 여러 가지 술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범기가 등장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그 위에 있는 건 제로센입니다. 또 놀라운 건 이 칵테일 이름이 카미카제입니다. 전범기, 제로센, 카미카제, 이 방송을 보고 3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인에게 이 방송 화면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전범기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미카제 칵테일은 필리핀 내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카미카제 칵테일은 전후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요코스카 지역의 미군 부대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머리를 쿵칠 정도로 강한 맛이 있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칵테일을 마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면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의 중심에 있던 나라에서 전범기에 제로센까지 등장시켜 이 칵테일을 소개한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미카제보다는 히로시마 원폭을 주제로 한 칵테일도 많이 있는데 이런 칵테일을 소개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